침대 밑에 악몽, 어둠이 내린 깊은 밤. 지은이는 잠자리에 들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은이는 피곤했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불을 푹 덮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뒤척였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분명 무언가가 침대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을 때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다랗고 무언가 악의에 찬 기운을 띠고 있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침대 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기어 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지은이에게 다가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존재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당겼다. 지은이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쳤지만 그 힘은 너무 강했다. 그녀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침대 밑은 다시 고요해졌고 지은이는 사라졌다. 그녀의 방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침대 밑에는 여전히 그 악몽 같은 존재가 숨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의 부모님은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그저 도망갔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부모님은 납득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방은 다시 사용되지 않았고 침대는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침대 밑에서 들리는 기괴한 속삭임과 누군가의 숨소리, 그 방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몇 년 후 그 집은 새로운 가족에게 팔렸다. 새로운 주인인 민수는 그 방을 자신의 방으로 쓰기로 했다. 그는 지은이의 실종 사건을 알지 못했고 그저 오래된 방이라고 생각했다. 첫날 밤 민수는 피곤에 지쳐 잠에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로 깨어났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였다. 민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민수는 지은이가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침대 밑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것이었다. 민수는 몸을 돌려 침대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존재는 그의 발목을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민수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쳤지만 그 힘은 너무 강했다. 그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침대 밑은 다시 고요해졌고 민수는 사라졌다. 그 후로도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침대 밑에서 들리는 기괴한 속삭임과 누군가의 숨소리. 그 방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집은 결국 버려졌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방을 악몽의 방이라고 부르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침대 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집은 그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불길한 소문을 퍼뜨리며 근처를 지나갈 때면 괜스레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호기심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을 들은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대학생들이었고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모험을 즐겼다. 특히 공포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컸다. 그들은 이 집에서 밤을 지내면서 귀신을 목격하고 그 경험을 기록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그 집에 도착을 했다. 무너져가는 벽과 깨진 창문, 거미줄이 엉킨 문이 그들을 맞이했다.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심을 굳히고 각자 방을 나눠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중 한 명인 수연은 그 악명 높은 악몽의 방을 선택했다. 친구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랐지만 수연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그녀는 이불을 펴고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매우 고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이 되자 수연은 갑작스러운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 그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침대 밑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또다시 반짝이는 2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인간도 아닌 그 무언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존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은 절망적으로 발버둥쳤지만 그 존재는 그녀를 침대 밑으로 끌어당겼다. 친구들은 수연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달려왔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밑은 고요했고 수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4명의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착했을 때도 수연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오래된 집에서 흔히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악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수연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집은 다시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몽은 끝없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어둠 속에 빠져드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수연의 실종 사건 이후 그 집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사람들이 이 집을 피하고자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집을 탐험하고자 했다. 몇 년 후 또 다른 그룹이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시 전설에 관심이 많은 4명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 무렵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여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문과 창문은 여전히 부서진 채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수연이 실종된 악몽의 방을 찾았다. 그 방은 여전히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방 안은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4명의 젊은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방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벽에 그려진 문양을 조사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비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고 다시 방을 조사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기운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한기를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벽에 그려진 문양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움에 뒤로 물러섰다. 문양에서 빛이 퍼져나오더니 방 안에 기이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어둠 그 자체와 같은 모습이었다. 존재는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들이 왔구나. 너희도 그 아이처럼 내 요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의 문이 스스로 닫히고 잠겼다.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다. 존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비명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4명의 젊은이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실종 사건은 또 다시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 그 집은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노리고 있었다. 그 집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자는 결국 그 어둠 속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 방 안에서는 여전히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다.